여러분, 혹시 옷을 벗었다가 담요를 덮었다가 이걸 또 반복하는 좀 독특한 건강법에 대해 들어보셨어요? 이게 바로 풍욕, 그러니까 바람 목욕이라는 건데요.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. 사람이 과연 피부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?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. 풍욕, 한자를 보면 되게 쉬워요. 바람 풍자에 목욕할 욕자. 말 그대로 바람으로 목욕한다는 뜻이죠.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민간요법인데 신선한 공기에 맨살을 직접 닿게 해서 몸의 독소도 빼내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, 그래서 바람으로 목욕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요? 그 핵심 이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와, 바로 이 한 문장이 풍욕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이걸 처음 주장한 프랑스 의사 로벌리 박사가 그랬대요. 피부는 제2의 폐다. 우리가 폐로 숨 쉬는 것처럼 피부도 똑같이 호흡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.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?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요, 우리 피부는 그냥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아니에요.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. 공기 중에서 산소랑 질소를 쫙 빨아들이고 반대로 몸 안에 쌓인 요산 같은 독소나 노폐물은 밖으로 뱉어내는 거죠. 심지어 혈액이랑 림프액도 깨끗하게 해주고 몸에 해로운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내보내기까지 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피부가 숨을 쉬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꽉 막아버리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. 피부가 자유롭게 숨을 쉬면 다른 장기들이 할 일을 덜어주니까 몸이 편안해지는데 만약에 옷을 너무 겹겹이 껴입어서 피부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독소가 몸에 그대로 쌓여서 변비도 생기고 피도 잘 안 통하고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신장이나 간, 폐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. 자, 원리는 대충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,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은데 풍욕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 한번 알아볼까요? 자료들을 보면요.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바로 면역력 강화예요. 감기 같은 잔병 치레를 막아준다는 거죠.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. 또 몸이 스스로 독소를 빼내는 걸 도와주니까 전반적으로 장기들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. 특히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. 풍욕을 하면 피부 자체가 좋아지면서 결국 우리 몸속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론 설명은 이쯤 하고요.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전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싶으셨죠? 지금부터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풍욕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풍욕은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. 되게 간단해요. 자, 먼저 창문을 열어서 방 안 공기를 싹 바꿔주세요.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정해진 시간 동안 맨몸으로 있는 거예요.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엔 아주 짧게 한 20초 정도만 하는 겁니다. 시간이 다 되면 바로 담요 같은 걸로 몸을 따뜻하게 덮고 한 1, 2분 쉬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담요를 벗고 이번엔 노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맨 처음엔 20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30초, 또 그 다음에 40초 이런 식으로 10초씩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거예요. 최종 목표는 최대 120초, 그러니까 2분까지 노출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근데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풍욕을 즐기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것만 딱 지켜하고 가시죠. 특히 자료에 따르면 암이나 아토피처럼 좀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6번에서 많게는 11번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풍욕을 하라고 권장하기도 해요. 그만큼 이게 치료 목적으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풍욕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고요.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밥 먹고 나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있다가 목욕하고 나서는 최소 1시간은 지나서 하는 게 좋아요. 아, 그리고 당연히 열날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이들과 같이 할 때는 노출 시간을 어른보다 좀 더 짧게 조절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아,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.
풍욕을 하다 보면 명현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예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프거나 하는 식으로 옛날 증상이 잠깐 돌아오는 건데요. 부작용인가 싶어서 덜컥 겁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몸이 본격적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. 네, 지금까지 풍욕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다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결국 풍욕이라는 건요,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자연, 바로 이 공기와의 소통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되찾으려는 아주 근본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비싼 기구나 영양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. 돈 한 푼 안 들이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건강법인 셈이죠. 요즘 정말 몸에 좋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. 어쩌면 진짜 건강의 정답은 이렇게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처럼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